7,600명 대 21,500명.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1950년 8월. 이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대단한 숫자 대비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날 서울 시민들은 평범한 주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한강에서 물놀이를 하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새벽 4시. 북한군이 38선을 넘었습니다. 탱크 242대가 앞장섰습니다. 보병 10개 사단이 뒤따랐습니다. 기습이었습니다. 완벽한 기습이었습니다. 국군에게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대전차포도 부족했습니다. T-34점. 32톤짜리 쇠덩이였습니다. 소총탄은 튕겨나갔습니다. 대전차포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한강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새벽 2시 반. 다리 위 피난민들이 그대로 강에 빠졌습니다. 이런 이야기 매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해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서울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전이 뚫렸습니다. 미군 딘 소장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김천, 포항, 영덕. 도시들이 차례로 넘어갔습니다. 국군은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한반도 끝자락이었습니다. 이 강을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사라집니다. 잠시 그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김일성이 명령했습니다.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하라. 광복절이었습니다. 해방 5주년에 적화 통일을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대구가 목표였습니다. 임시 정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뚫리면 바다로 쫓겨나는 겁니다. 누가 막을 수 있었을까요? 다부동이었습니다. 대구 북쪽 25km.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대구로 가는 유일한 길목이었습니다. 328고지, 유악산, 가산. 높은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8월에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곧 피 냄새로 바뀔 땅이었습니다. 지형은 방어에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형 말고는 유리한 게 없었습니다. 1사단이 배치됐습니다. 사단장 백선엽. 평안남도 강서 출신. 평양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 나자 고향을 잃었습니다. 그의 나이 30. 사단장으로는 너무 젊었습니다. 병력은 7,600명. 상대는 북한군 3개 사단. 2만 명이 넘었습니다. 1대 3이었습니다. 7,600명 중 500명은 학도병이었습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원에서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총 쏘는 법을 3일 배운 게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병사들도 지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부터 밀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연패의 사기가 바닥이었습니다. 화력은 더 열세였습니다. 국군 포병 172문. 북한군은 670문. 전차는 비교조차 안 됐습니다. 국군 0대. 북한군 20대. 그리고 적이 움직였습니다. 북한군 13사단장 이권무. 8월 안에 대구를 밟겠다.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국방부는 3일이면 무너진다고 장담했습니다. 8월 초. 공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북한군이 다부동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3개 사단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전쟁에 운명이 걸린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백선엽은 다부동 산등성이를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에서 임한 대군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건 7,600명. 그중 절반은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병사들이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8월 5일. 미군 고문관이 찾아왔습니다. 트럭에서 무기를 내렸습니다. 3.5인치 로켓포였습니다. 그동안 국군은 전차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2.36인치 로켓포가 있었지만 T-34 장갑을 뚫지 못했습니다. 쏴도 튕겨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3.5인치. T-34를 뚫을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병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드디어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겁니다. 미군 고문관이 사용법을 가르쳤습니다. 어깨에 메고,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기면 된다.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전차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번갈아 연습했습니다. 질탄은 아꼈습니다. 질전에서 써야 했습니다. 백선엽은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15연대는 좌측, 328고지를 맡겼습니다. 가장 험한 지형이었습니다. 12연대는 중앙, 다부동 마을 정면이었습니다. 적의 주공이 예상되는 곳이었습니다. 11연대는 우측, 유악산 방면, 가장 넓은 정면이었습니다. 예비대는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모두가 최전선이었습니다. 빈틈이 없는 배치였을까요? 8월 10일, 정찰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적이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13사단이 정면에 포진했습니다. 1사단이 측면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3사단도 대기 중이었습니다. 포병 670문이 사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차 20대가 전진 배치됐습니다. 백선엽은 지도를 내려다봤습니다. 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러날 곳은 없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릅니다. 8월 11일, 병사들에게 탄약이 배분됐습니다. 1인당 80발.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보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수류탄은 1인당 2발. 비상시에만 쓰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식량은 3일치가 지급됐습니다. 그 이상은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8월 12일, 미 공군의 지원 요청을 보냈습니다. 전투기가 필요했습니다. 적 전차를 막으려면 공중 지원이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확답이 없었습니다. 다른 전선도 급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밀렸습니다. 백선엽은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공군 없이 싸워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전기는 침묵했습니다.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8월 13일 밤, 백선엽은 참호를 돌았습니다. 병사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전투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내일, 저 병사들 중 누군가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어린 얼굴들이 눈에 밝혔습니다. 17, 18. 부모 품에 있어야 할 나이였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무거운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백선엽은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서를 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유서를 쓰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살아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병사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그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8월 14일, 새벽 3시, 백선엽은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새 소리도 없었습니다. 풀벌레 소리조차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참호 밖으로 나왔습니다. 산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정적. 산 너머에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1초 뒤, 굉음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포탄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다부동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포탄이 쏟아졌습니다. 한 발, 두 발. 곧 수백 발이 떨어졌습니다. 참호가 무너졌습니다. 글더미가 병사들을 덮쳤습니다. 글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30분간 계속됐습니다. 끔찍한 시작이었습니다. 포격이 멈췄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함성이 들렸습니다. 북한군이 밀려왔습니다.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328고지였습니다.
15연대가 맞섰습니다. 총성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기관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화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적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더 많은 적이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차가 나타났습니다. 새벽 5시. 1시간째. 쇳덩이가 산을 기어올랐습니다. 포탑이 돌아갔습니다. 포신이 참호를 향했습니다. 포성이 울렸습니다. 참호 하나가 날아갔습니다. 병사 하나가 뛰어나왔습니다. 어깨에 로켓포를 메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준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불꽃이 뿜어졌습니다. 로켓이 날아갔습니다. 전차 측면에 명중했습니다. 불길이 솟았습니다. 쇳덩이가 멈췄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전차를 잡은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함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328고지 정상이 뺏겼습니다. 탈환했습니다. 또 뺏겼습니다. 하루에 15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피하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군과 적군이 뒤엉켜 싸웠습니다. 총검으로 찔렀습니다.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수류탄 공방전이었습니다. 총알이 떨어지면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수류탄이 떨어지면 돌을 던졌습니다. 돌도 떨어지면 맨손으로 싸웠습니다. 1인당 탄약 40발. 절반이 남았습니다. 고지 위에 시체가 쌓였습니다. 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파리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쯤에서 처음 숫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잠시 그 처절함을 생각합니다. 8월 16일. 사흘째. 유악산이 뚫렸습니다. 11연대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적이 측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포위될 위기였습니다. 백선엽이 직접 달려갔습니다. 후퇴하는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다시 전선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간신히 방어선을 복구했습니다. 대가가 컸습니다. 수백 명이 쓰러졌습니다. 처절한 밤이었습니다. 8월 18일. 닷새째. 대구역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적이 방어선 뒤쪽까지 침투한 겁니다. 시민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병사들은 닷새째 싸우고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1인당 탄약 20발. 이제 그것뿐이었습니다. 탄약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부상자는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무전기를 다시 잡았습니다. 공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잠깐 숨을 돌렸습니다. 문득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밥상이 떠올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던 흰 쌀밥, 된장찌개 냄새. 배가 고팠습니다. 아니, 집이 그리웠습니다. 다시 총을 잡았습니다. 8월 20일. 1회째.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328고지가 완전히 뺏겼습니다. 이대대가 붕괴됐습니다. 병사들이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를 버리고 뛰는 병사들이 보였습니다.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방어선 와해 중. 백선엽은 지프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달렸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병사들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들이었습니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백선엽은 지프에서 내렸습니다. 권총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길 한복판에 섰습니다. 후퇴하는 병사들이 멈췄습니다. 사단장이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백선엽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선두에 서겠다. 병사들이 멈칫했습니다. 내가 물러서면. 그는 권총을 들어 보였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쏴라. 정적.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백선엽은 생각했습니다. 부하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는 없었습니다.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앞장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단장이 죽으면 부대가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너지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가족 얼굴이 스쳤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무거운 결단이었습니다. 백선엽이 산을 향해 뛰었습니다. 권총을 든 채로 뛰었습니다. 참모들이 뒤따랐습니다. 병사들이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단장이 최전선을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따라 뛰었습니다. 2명이 따라 뛰었습니다. 10명이 따라 뛰었습니다. 울던 소년 병사도 총을 집어들었습니다. 함성이 터졌습니다.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488고지를 향해 돌격했습니다. 경사가 가팔랐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입안이 텁텁했습니다.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옆에서 병사가 쓰러졌습니다. 백선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뛰었습니다. 참모가 소리쳤습니다. 사단장님, 위험합니다. 백선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뛰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수류탄이 날아갔습니다.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적의 참호가 보였습니다. 10m, 5m. 뛰어들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고지 정상에 올랐습니다. 적이 도주했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쳐들어오자 겁을 먹은 겁니다. 488고지 탈환.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병사들의 사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단장이 함께 싸웠습니다. 함께 피를 흘렸습니다. 눈에 불이 붙었습니다. 328고지로 향했습니다. 유악산으로 향했습니다.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8월 21일 오후. 하늘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병사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행기였습니다. 미 공군 F-51 머스탱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병사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지원이 왔습니다. 무전기가 연결된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닿은 겁니다. 전투기가 급강하했습니다. 기관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네이팜탄이 떨어졌습니다. 적 진지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북한군이 우왕좌왕했습니다. 대공화기가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다음 날 B-29 폭격기 98대가 왔습니다. 960톤의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땅이 뒤집어졌습니다. 외관 1대가 초토화됐습니다. 드디어 하늘이 열린 겁니다. 만약 그 순간 백선엽이 돌격하지 않았다면 병사들은 계속 후퇴했을 겁니다. 방어선이 뚫렸을 겁니다.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그 한마디가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이 전투는 여기서 결정났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 북한군이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1일간의 전투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백선엽은 산등성이에 섰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이 보였습니다. 지치고 상처 입은 얼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 이겼다는 자부심, 쓰러진 병사들도 보였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병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 얼굴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8월 24일 다부동 전투가 끝났습니다. 11일간의 전투였습니다. 264시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싸운 시간이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 사살 17,500명, 전차 격파 30대, 포로 2,000명. 북한군 3개 사단이 괴멸됐습니다. 다시는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전과였습니다. 하지만
승리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전사 2,300명, 부상 6,200명, 합치면 8,500명이었습니다. 7,600명으로 시작한 부대였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보다 쓰러진 병사가 더 많았습니다. 잠시 그 숫자의 무게를 생각합니다. 전투가 끝난 뒤 백선엽은 328고지에 올랐습니다. 고지 정상에 시체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군과 적군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파리가 들끓었습니다. 8월의 햇볕이 시체를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체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시체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격례하던 병사들이었습니다. 어떤 병사는 눈을 뜬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적을 노려보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병사는 수류탄을 쥔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던지려다가 총에 맞은 겁니다. 어떤 병사는 전우를 끌어안은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함께 죽은 겁니다. 참으로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한쪽에 젊은 시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군복이 헐렁했습니다. 덩치가 작았습니다. 얼굴을 보니 앳된 얼굴들이었습니다. 자원에서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손을 든 아이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의 주머니에서 편지가 나왔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저 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기고 돌아가겠습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붙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잠시 그 아이를 생각합니다. 눈을 감으면 고향이 보였을 겁니다. 논두길에 피어있던 코스모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냄새, 마당에서 뛰놀던 동생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너무 멀었을 겁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전쟁터에 보내놓고 밤마다 잠을 못 이뤘을 겁니다. 밥을 먹다가도 아들 생각에 숟가락을 놓았을 겁니다. 빨래를 하다가도 아들 옷이 생각나 울었을 겁니다.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빌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은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17, 18. 부모 품에 있어야 할 나이에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어머니께 보낸다는 그 편지, 끝내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은 마지막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을 겁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을 겁니다. 불효자가 되는구나. 그 생각이 스쳤을 겁니다. 효도 한 번 못 해드리고, 용돈 한 번 드려보지 못하고, 손자 얼굴 한 번 보여드리지 못하고,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부모님께 죄송했을 겁니다. 잠시 그분들을 생각합니다. 백선엽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전쟁터로 보낸 건 자신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싸우라고 명령한 건 자신이었습니다. 살려야 했습니다. 더 많이 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잠시 함께 묵념합니다. 이런 이야기 잊히면 안 됩니다. 1950년 여름, 이름 없이 쓰러져간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형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친구였습니다. 그들이 피 흘려준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다부동은 지켜졌습니다. 대구는 살아남았습니다.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북한군이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1사단은 북진을 시작했습니다. 밀리고 밀리던 부대가 이제 쫓아가는 부대가 됐습니다. 백선엽은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고향이 그쪽에 있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10월 19일
1사단이 평양에 입성했습니다. 국군 최초였습니다. 서울을 빼앗긴 지 117일 만이었습니다. 백선엽은 평양 거리를 걸었습니다. 고향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감격에 젖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부동에서 살아남은 병사들.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병사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이를 키웠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8월이 되면 그날 쓰러진 전우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병사는 평생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포성이 들리면 몸이 굳었습니다. 전쟁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 마지막 생존자 모임이 열렸습니다. 백발이 된 노인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때 20살 청년들이 이제 90살 노인이 됐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날의 전우들이 아직도 꿈에 나온다고. 백선엽은 33세의 대장이 됐습니다. 한국군 역사상 최연소 사성 장군이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연합참모본부 의장을 지냈습니다. 프랑스, 캐나다 대사를 지냈습니다. 평생을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2020년 7월.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100세였습니다. 다부동에서 살아남은 지 7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의 유언은 간단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운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의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참전용사들이 왔습니다. 유족들이 왔습니다. 젊은이들도 왔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분 덕분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단한 생애였습니다. 1950년 다부동. 그곳에서 2,300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피 흘려준 덕분에 대구가 살았습니다. 부산이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살았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따뜻한 밥을 드셨을 겁니다. 커피 한 잔 마셨을 겁니다. 가족과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이 평범한 일상. 당연한 게 아닙니다. 74년 전 그 여름. 이름 없이 쓰러져간 청년들이 지켜낸 겁니다. 그들은 왜 싸웠을까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명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뒤에 있는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뒤에 있는 고향 때문이었습니다. 뒤에 있는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으면서도 뒤를 걱정했습니다. 잠시 감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의 후손입니다.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분들, 자식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한 분들, 어머니께 불효하면서도 총을 든 분들, 그분들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것 없습니다. 주눅 들 것 없습니다. 우리는 영웅의 후손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매주 우리 아버지 세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에 숨겨진 전쟁사. 구독해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혹시 다부동 전투에 참전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버지가, 삼촌이, 할아버지가 계십니까? 군번 한번 적어 주십시오. 부대명 한번 남겨 주십시오. 그분들의 이름을 여기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1950년 8월 다부동 7,600명이 21,500명을 막았습니다.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그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